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좀 켰습니다. 일단 대표팀 얘기를 하고 갈 건데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FC 서울 리뷰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먼저 빨리 좀 해버리고 치워버릴까 싶습니다.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안아골절인 것 같아요. 네, 골절이 오면서 월드컵 출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하다 가려고 합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벤투 감독은 큰일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좀 그 리뷰 이강인 선수랑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좀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아마 벤투 감독의 플랜 A 자체가 거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손흥민을 못 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팀 전체적인 전술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사실은 뭐 최근에 경기들을 보시면 대표팀 경기 특히나 이제 그 뭐야 여기 아시아 그 레벨에서 이제 그 예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 주로 배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투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포메이션상 배치해 놓은 거랑 또 경기에서 운영하는 거랑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뭐 역습할 때도 제일 먼저 앞에서 뛰어나가는 선수이기도 했지만 지난번 뭐 칠레전이었나요? 그런 때도 잘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 뒤쪽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그 저기 평가전 9월 평가전 할 때도 그랬죠. 뒤에 나와서 볼 돌리고 본인이 뭐 롱패스를 때린다거나 뭔가 뒤에서 풀어주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역습할 때 앞에다 둔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고 뭐 이해할 수 있는 바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투톱이라고 볼 게 아니라 이제 프리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 정우영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뭐 기량이 부족한 선수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의 중원 구성을 다들 아실 거고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개인 기량이나 뭐 활동량까지도 정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놓으면서 부담을 줄인 대신에 이제 중앙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관여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측면에서 뭐 본인이 가장 익숙한 포지션 왼쪽 측면에서 뛰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에 굳이 갖다 놓은 이유는 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다는 공격적인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중원 싸움에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도와주라는 얘기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다른 미드필더 세 명을 놨을 때는 손흥민이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풀백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어를 여기 있는 측면 공격수가 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주한 칸셀룬이 지금 요즘 우루과이 오른쪽 수비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주한 칸셀루나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치면 특히나 공격력이 좋은 팀일수록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일수록 최근에 이제 풀백들 공격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올라오게 되면 수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뻥 뚫리면 실수로 이렇게 실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전방에다 옮겨놓은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중원 싸움을 가담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4-4-2라는 포메이션이 최근엔 거의 안 쓰이잖아요. 제 생각해도 지금 떠올려봐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에 이제 3백으로 바꾼 좀 변형 3백까지 바꿔가지고 썼던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최근 경기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세를 잘 안 쓸까요? 예전에 그 브라질이 1990년대 뭐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잘 나갈 때 4-4-2 많이 썼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안 쓸까요? 이게 축구의 어떤 흐름이 변하는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은 볼을 못 돌려요. 중원 잡아먹히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어가 안 되면 그냥 박살이 납니다. 최근에 중원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또 기본적으로 숫자 싸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성향 선수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강팀이라고 할 만한 팀들이 대체로는 다 4-3-3 형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4-3-3이나 뭐 4-2-3-1이나 4-1-4-1이나 뭐 다 그 변형 형태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유가 뭐겠어요? 중원 싸움에서 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최전방에 갖다 놓은 이유는 이 뒤에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선수를 뭐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벤투 감독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대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저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 갈 수 있다고 계속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후반에 막판에 진짜 우리가 밀려가지고 공격할 때 공격을 해야 될 때 들어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이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불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력이 최근에 좋긴 한데 이게 지금 거의 월드컵을 향한 마무리 단계에서야 이제 본인이 이제 포텐이 딱 터진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발 맞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훈련을 몇 번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뽑혀가지고 뭐 중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지는 득점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방에도 관여할 수 있고 최전방에 있으면 골결정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재다능함이 손흥민 장점이라고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득점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조규성 선수라던가 황의조 선수의 투톱을 쓴다. 저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통 투톱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충분하게 도움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 선수 다 내려와서 연기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라서 움직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뭐 제 기억에 이제 그 조규성하고 황의조 선수 투톱으로 나왔던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상대가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좀 아래 레벨인 아시아 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원 미드필더가 4-4-2로 쓰더라도 충분히 싸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상대 4-3-3을 쓴다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최전방에 누군가 공격수 한 명이 있고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선수라던가 아니면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들을 좀 쓰거든요.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수로 쓰지만 이 선수들이 아시겠지만 드리블 전진 능력이 좋고 약간 미드필더 혹은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라 그러죠. 좀 처진 스트라이커 느낌을 가진 선수들을 써가지고 중원 싸움을 같이 붙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즈만은 뭐 저기 어디에요? 프랑스 대표팀 가면은 사실상 2선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최전방에 뭐 지루라던가 벤제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나오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조규성하고 황의조 투톱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 정우영 선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다 어떤 그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 선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강인 선수랑 정우영 작은 정우영 선수가 두 명 정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우영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활동량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볼을 돌리고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경기를 조립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드필더로 나서면 세컨 스트라이커라는 거에는 되게 적합한 선수인데 이 공격 전개라든가 중원 싸움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너무 컸어요. 그 능력이 너무 컸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벤투 감독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거를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뭐 선수 개인의 어떤 건강과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안아골절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제가 격투기 이제 또 관심이 있으니까 격투기 그 하시는 정찬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이제 눈이 제대로 안 붙는다는 거죠. 여기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시라 그러죠. 두 명이 보인다 그러던데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고요. 이렇게 겹쳐 보이게 상이 여러 개로 보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공 못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 뭐 본인이 열정이 있고 고통을 참고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아니 공을 두 개로 보는 축구 선수가 어떻게 축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열정을 너무 알겠지만 불가항력으로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다가 불능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유지해왔던 4-4-2 형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 4-4-2를 플랜 A로 준비를 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전술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2-3-1로 돌아가서 경기를 치른 편이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롤을 완벽하게 대체해주거나 상당 부분 대체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뭐 다른 뭐 더 유럽에 있는 뭐 혹은 남미에 있는 강팀들이었다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끼워 맞출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개인기량 측면이나 어떤 이 B클럽들 선수들을 하고의 맞대결 1대1 맞대결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전술을 바꾸고 미드필더를 제가 보기에는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을 우리나라도 3미들로 세워서 숫자를 맞춰서 기본적으로 싸움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대안을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 정말 저는 송흥민 선수의 복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따져보면 전반전에는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고 측면에 권창훈 선수가 간다 그러면 저는 권창훈 선수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오른쪽 측면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전형적인 윙어가 오른쪽에 윙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권창훈 선수가 가진 장점은 중앙 미드필더 성향을 또 가진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뛸 수 있고 그래서 그 최근에 좀 평가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원을 사실상 미드필더 4명인 것처럼 놓고 황희찬 선수랑 최전방에 황희조나 조규성 선수 2명 정도가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형태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소식 듣고 야 이거 대안이 있을까? 시간 날 때마다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야 이건 진짜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뭐 당장에 뭐 일주일이 3주가 남았어요. 3주가 남아가지고 제가 그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새로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을 한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기다려보는 게 그 기도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벤투 감독은 어떤 전술의 변화를 주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플랜 A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이 없다면.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전에도 어떻게 나올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전이 다음 주죠. 다음 주 경기를 보면은 저는 조금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경기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쓸 전술을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플랜 B를 들고 나올 생각이 듭니다. 들고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저도 커뮤니티 돌아다니니까 조금 댓글 같은 거에서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벤투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플랜 B를 왜 준비를 안 했냐라고 하시는데 플랜 B는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플랜 B가 없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경기를 치렀던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 예선 단계에서 치렀던 4-1-4-1 형태라던가 그 4-2-3-1 형태 그 정도가 아마 플랜 B일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니까 선수들이 다 익숙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랜 B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그 전술이 플랜 A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플랜 A.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플랜 B를 만든 게 아니라 월드컵에 맞춰서 플랜 A를 만든 거죠. 근데 지금 그 플랜 A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다시 플랜 B 원래의 플랜 A 지금의 플랜 B로 돌아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인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 지난 뭐 9월 A매치 끝나고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좀 더 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최전방부터 개인기량에서 밀리지 않고 싸워줄 수 있는 선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수비할 때 최전방에서 또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능숙하게 지금 어느 정도 그 돼 있는 상황이죠. 프로그래밍이. 왜냐면은 뭐 마리오카에서 그렇게 뛰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이강인 선수를 보시고 싶었던 분들이라 그러면 물론 손흥민도 같이 보고 싶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그 지금 플랜 A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황의조나 조규성 선수의 파트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벤투 감독이 절대 원했던 그림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좀 유력하지 않겠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월드컵을 좀 재밌게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수술이 좀 간단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뭐 붓기가 내려야지 뭐 검사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요? 맞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FC 서울 진짜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